자, 이어서 여당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의 합당 둘러싼 내홍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께서도 계셨습니다만 그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이 의원님 말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합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공익을 핑계로 해서 사익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 합당에 대해서만큼은 보신 것처럼 이제 공개적으로 네. 또 가장 선명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이런 갈등이 민주당처럼 역사를 가진 정당이 어떤 계파 갈등인가요? 아까 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네. 이제 본질이 뭔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것이 사실은 본질이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대통령 지금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8개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거 자체 이 어떤 지금 분위기 자체도 마찬가지죠. 지금은요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어떤 법안을 만들고 뭐 이런데 여당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난데없이 벼랑간 뜬금포로 당대표가 그것도 최고위원회의나 혹은 의원들이나 혹은 우리 당원들하고 어떠한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당원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그 회사 기업 대표이사가요 다른 회사하고 M&A 하는데 주총이나 이사회나 아무런 어떤 전략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회사에다가 합당이 아니라 인수합병을 예.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그 회사 대표이사나 이사들하고는 얘기를 다 했더라. 우리 회사 이사들하고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진행해야 됩니까? 일단 중단하고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일방적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 임기가 초반이라서 대통령한테 집중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께서 또는 조국혁신당이 첫째 차기 대권에 대한 욕망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고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 차이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차기 대권,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분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벌써부터 아주 초기에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됐는데 여당 안에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 구도가 벌어지는 거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위해서도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노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도 실용 노선을 대통령이 표방하고 계신데 그런데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보면 어쨌든 토지 공개념, 그다음에 또 뭐 탈원전, 그다음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노선의 차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노선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데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를 저는 굳이 이 차이가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네. 이것을 대권을 바라본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면 여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예를 들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권이 안정되고 그 노선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던 국민들이 흔들립니다. 네. 그리고 디커플링이 생기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60%라도 당 지지율은 계속 디커플링 되고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까지 영향을 미치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와 뒷받침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러도 충분하고 다른 간판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국정의 노선이나 이런 데 대한 신뢰를 흔든다. 그래서 지금은요. 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조기 합당은 이것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최고위 회의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강경하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론 정 대표랄지 합당을 또 일부 찬성하는 민주당의 반론이 추후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상대당의 합당 갈등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예. 사실은 대통령제 하에서 네.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저 정청래 최고위원을 옆에 두고 2인자, 3인자가 반란까지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실제로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대통령자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뭐 이 임기 중반이 지나고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질 때는 밑에서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독자적인 걸 가고 그런 경향들은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1년이면은 대통령 권력이 서슬퍼렇게 서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도 60%대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저렇게 당내에서 친명 그리고 친청 뭐 이렇게 갈등이 아주 첨예화될까? 오늘 보니까 문정복 최고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과거에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사람들까지 소환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올 8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아마 민주당은 어떻게 가나 6월 지방선거는 자기들이 쓴다고 보는 거예요. 이긴다고 보고 그럼 8월 달에 전당대회 때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2030년 대권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 입장은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잘 대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이기더라도 이대로 가면은 자칫하면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시 돌아와서 전당대회 때 자기가 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안정적인 주도권을 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이 당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이참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빨리 자기들이 소수 정당, 위성 정당으로는 자기 미래가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안에서 지분을 가지면서 미래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2인자, 3인자가 이재명 대통령 1인자에게 치받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것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물리적 결합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가치 또 철학적 측면에서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특히 그 가치 중에서 조국 혁신당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가치가 또 화두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토지 공개념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토지는 개인의 소유 대상이지만 토지로 생기는 그 불로소득은 사회가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조국 혁신당이 토지 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당 논의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조국 대표 발언도 잠깐 듣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자리 잡고 있고 199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 공개념 자체는 위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색깔론 비난은 중도 보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제 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 미략 따위 없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은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다라는 조국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뭐 일고의 가치도 없죠. 네, 무슨 색깔론입니까? 저는 뭐 정책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정책으로 답하시면 되지, 그죠? 색깔론 운운하는 것도 되게 시대착오적인 용어와 사고방식 아닌지, 저는 왜 저렇게 뭐 이렇게 약간 자격지심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토지 공개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수익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토지의 사용 수익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강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고요. 현재 우리 이 헌법 질서 하에서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나 우리가 그 취지만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당이 토지 공개념을 전면에 내걸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요, 뭐 이렇게 양도세 부과 중과 이런 거를 유예를 계속 해왔는데 약간 예측 가능하지 않게 그 유예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정도 하고, 지금 이 토지 공개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계신데, 저런 이제 주장이 이제 같이 섞이게 되면요,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오히려 이런 어떤 사회주의식 어떤 추진이다. 이런 식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조국 당의 토지 공개념하고 우리 당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공급 대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조국 당이 토지 공개념 주장하는 거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것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에 자꾸 합당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우리 당의 대통령의 그 정황 정책을 보고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대선 때 뽑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벼랑간 합당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던 과격한 정책들이 튀어나오고 그것을 저렇게 세게 주장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우리를 안 뽑은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저는 아무 이익이 없고 존중합니다. 그냥 조국 혁신당이 그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고 논쟁하면 돼요. 근데 다만 합당을 집권 여당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신들의 그런 과격한 주장을 자꾸 우기면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만약 합당한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저렇게 세게 주장해서 우리 민주당이 갑자기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탈원전하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우리 당의 어떤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권 1년도 안 됐어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뜨겁게 다뤄봤고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여파 거센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도 물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내용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분들은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계시고 당대표나 지도부는 사실 그걸 받아들일
뭐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당의 내용이 되면 당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면 차라리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난주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발언을 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자신이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절대 권력인 양 하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졌던 지난 대선입니다. 제발 자중합시다. 권 의원께서도 그 대한과 미래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좀 보태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얘기한 분은 이미자 기획위원장하고 김용태 의원이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충정이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면서 많은 이제 보수로부터는 지지도 받고 또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 내에도 갈등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저 단식을 한동훈 제명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강성 보수들에게 에워싸여 있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점점 우리 당을 떠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이 리더십을 확실하게 가지고 총선을 진두지휘하려면은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보는 게 어떠냐. 아마 그분들이 재신임을 해서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재신임을 물어도 우리 당원들의 성향상 재신임 해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하면은 너들은 뭐 걸래? 나는 이렇게 가면은 우리 당은 끊임없이 분열되고 그리고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제가 첫 발언을 하고 여기 왔는데 저 얘기를 했습니다. 김인수 최고위원이 당을 위한 마음에서 했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우리 당의 구성원이 그런 차원에서 재신임 문제를 들고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의원들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그 시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나오면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주의도 주고 또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그 토크 콘서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한동훈 토크 콘서트 2026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R석, S석, A석 해서 45,000원부터 79,000원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요. 좌석 등급을 매기는 것이 참 해괴한 정치다. 이 티켓 장사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잠실 실내체육관 저 장소가 한 10,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1시간 정도 만에 매진됐다고 하면은 제일 싼 좌석이라고 해도 한 수입이 한 4억 5천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전 대표는 난 1원도 가져간 거 없다라고 반박을 일단 했어요. 등급제 유료 정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앞으로 어딘가에 또 출마를 하거나 진출할 것인가. 이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쨌든 저 좀 너무 많이 받으셨네요. 45,000원이요. 네, 그냥 저 장소를 빌리는 대관료 정도 충당할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국민의힘은 윤호개인과 윤호개인이 아닌 세력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그 계엄 해제 결의를 할 때 해제 결의에 뭐 동의한 사람들 그러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매우 큰 차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지금 내란 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윤호개인을 외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위헌정당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이인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같은 당 안에 따로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뭐 조국당하고의 합당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생각이나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다르고 특히나 미래의 어떤 대권을 향한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한 당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네네.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그 원내 그 교섭단체 요건 같은 게 20석으로 돼 있는데 20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선거 제도도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데요.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다당제 그러니까 뭐냐 우리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당에서 무조건 한쪽은 양보해라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상을 하려면 각각이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진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이걸 제도개혁이 이번에 좀 조금이라도 저는 뭐 석패율제든 뭐든 간에 지방선거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전 대표 뭐 앞으로 무소속으로 어딘가 재보궐에도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친한게도 아니고 또 이번 과정 속에서 한 대표에게 그런 거 했습니다. 단계 문제 제가 볼 때는 단계 문제로 징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도 당 가족들이 이 관계됐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솔직하게 군더더기 없이 사과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한번 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은 그게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분들이 안 돼서 그거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고 해가 그게 한동훈을 제명하는 이유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은 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동안 보니까. 근데 제가 보는 데는 지금 무소속으로 어디 뭐 출마하고 하는 건 저는 답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앞으로 정치를 하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어디 가서 뭐 보궐선거 나가 희생하고 빠지 달고 혼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네. 무소속으로. 그런 문제.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당 만들지. 그러나 당 만들 수도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인은 비전과 정책, 국민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국민들에게 전해져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지 어디 빠치 하나 다는 게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